아동학대와 부정수급 문제로 논란이 된 어린이집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적발된 보육교사의 경우 10년간 교사 자격이 상실되고 평가 인증의 내실화로 퇴출 구조가 마련됩니다. 삶과 죽음을 연구해 우리 사회 생명존중의식을 퍼뜨리고자 사단법인 한국생명존중연구회가 창립됐습니다. 앞으로 기관은 생명과 관련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법 제도를 연구하게 됩니다. 소아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탈장이 최근 근육이 약한 노인들에게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탈장의 증세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과 아동 폭행 등을 근절하게 한 방안을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놨습니다. 사실 모든 어린이집이 그런 건 아닐 텐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의 경우 자격 취소 시 재취득 제한 기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해당 시설의 운영 정지 또는 폐쇄 조항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담합한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장뿐 아니라 해당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고 양육수당과 보육료가 일정 기간 중단됩니다.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어린이집 설치 인가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 인증의 내실화를 통해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하면 퇴출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아울러 클린카드와 연계해 특별활동 등 필요경비의 항목별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관련 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늘리는 등 지도 점검을 통한 시정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한국. 그 오명을 씻어내고자 기관장,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삶과 죽음, 자살을 연구해 사회에 생명 존중의식을 퍼뜨린다는 계획인데요. 박고은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직면한 한국의 사회 문제 자살. 궁핍의 시대를 풍요의 시대로 일궈온 생명들이 살기 좋은 이때에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기관장 등이 모여 한국생명존중연구회를 창립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하여 양적으로는 팽창돼 있지만은 국민들이 개개인들이 굉장히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맞이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날 회장으로 선출된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생명 존중에 저마다 뜻을 지닌 우리가 한국 사회의 생명의 숲이 우거질 수 있도록 모인 만큼 각자 가진 재능을 기부해 함께 뜻을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창립 총회 후 제1차 이사회가 이어진 한편 앞으로 생명존중연구회는 생명과 관련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법제도 연구, 생명 존중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 기획과 교육, 문화, 홍보 사업 등을 펼치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주목해야 할 질환들이 있습니다. 바로 탈장도 그중 하나인데요. 최근에 노년층에서 탈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한 달 전 서해부 탈장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 갑자기 사타구니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배에 힘을 줄 때마다 탁구공만한 덩어리가 느껴졌습니다. 좀 힘쓰거나 그러면 이렇게 좀 나오고요. 좀 약간 통증도 있고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탈장은 몸의 장기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조직을 통해 돌출되거나 빠져나오는 증상입니다. 해마다 3만 명 이상이 수술을 받지만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탈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탈장의 경우 노화로 인해 복벽이 약해지거나 배 안의 압력이 높아져 발생합니다. 노인들은 운동량이 부족하고 근육이 약해져 사타구니 쪽으로 탈장이 많이 나타납니다. 점점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이 탈장의 빈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탈장이라는 것은 또 방치하다 보면은
장이 나와서 그 탈장 구멍에 끼어서 좀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연세 많은 분들 이제 장이 많이 나오면은 이 거동하시는데 많이 불편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노후의 건강을 위해서도 활발한 생활을 위해서도 빨리 수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은 간단합니다. 최근에는 국소마취도 실시돼 지병이 있는 노인들이 부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고 금연하는 노력,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고요. 또 평소에 좀 젊었을 때부터 이 복근 운동 같은 걸 해 놓으셔서 좀 이 복근 쪽에 좀 이렇게 보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흡연을 많이 하시는 것도 이제 근육을 더 약화시키고요. 탈장은 방치하면 장이 꼬여서 썩을 수 있고 서해부 탈장의 경우 생식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빨리 수술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급여가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급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급여는 처우 개선비를 포함해 월 평균 145만 원으로 유치원교사 급여인 214만 원의 67.8%에 불과합니다. 한편 복지부는 누리과정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채용을 확대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육교사의 임금을 어린이집 평가 인증 지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이 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어린이집,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운영 비리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8월 말까지의 특별 단속 기간 동안 국고 보조금 횡령 행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나 요양보험료를 가로채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부정수급된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누군가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손으로 만집니다. 안대로 눈을 가린 사진 속 모델의 표정이 밝습니다. 촉각이 감정을 느끼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밧줄 하나. 여느 밧줄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작가가 수중사진을 촬영한 후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입니다. 사진 속 초점은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시각장애인이 찍은 것. 세계적으로 저명한 시각장애인 사진작가 11명의 작품 전시회가 관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보통 미술관이나 전시회에 가면 컬러로 화려하게 장식된 것들만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다 흑백이나 다 컴컴하게 되어 있고요. 저는 시각장애인들의 시점에서 관점에서 관찰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의미로 색깊었던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 있는 저희보다 이제 시각이 좀 안 좋으셔서 잘 못 보는 분들이 저희보다 더 많은 걸 느끼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랍고요. 다른 것들로 보고 찍은 사진들도 참 예술성이 있고 볼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이 예술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하는 시각장애 사진작가들. 희미하게나마 잔존 시력을 갖고 있거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작가들은 어두운 색안경을 끼는 등 자신만의 방법을 활용해 독특한 작품 세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안대로 눈을 가리고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림과 그림 위에 점자를 찍어 넣어 시각장애인 관람객도 작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감상 포인트입니다. 이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 같이 또는 친구들, 동료들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소재로 생각하시고 이분들과 좀 대화를 나누시고 감상하시고 가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시각장애 예술가들의 사진전. 전시회는 3일까지 계속되며 1급에서 3급 장애인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입니다. 우주선 엔터프라이즈5의 함장인 커크. 하지만 누군가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전 세계는 거대한 위기에 빠지고 우주선 내부까지 공격당하며 공포와 충격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커크 함장과 대원들은 초토화된 전쟁터 한복판에서 인류의 미래가 걸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스타트렉의 12번째 극장용 영화이자 스타트렉 더 비기닝의 속편인 스타트렉 다크니스. 전편이 대원들의 성장 과정을 그리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 작품은 대원들의 용기와 갈등에 중점을 뒀는데요. 흥행 제조기 J.J. 에이브럼스 감독 최초의 IMAX 3D 영화로 우주 공간의 광활한 스케일을 고스란히 스크린 속에 담아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아이돌 가수 충이. 폭행 사건에 휘말려 호스피스 병원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데요. 첫날부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한부 환자들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이는 폐쇄 위기에 처한 병원을 살리기 위해 락밴드 오디션에 참가하려는 시한부 환자들을 돕게 되는데 7번 방의 선물 못지않게 관객의 눈물을 쏙 빼게 만드는 영화가 관객을 찾습니다. 감독은 실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전해 들은 이야기를 영화 안에 고스란히 녹여냈는데요. 마동석과 임원희, 아역배우 전민선은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한층 리얼하게 표현했습니다. 1914년 여름, 14살 소녀 오다 본 시어린. 베를린을 떠나 가족이 있는 에스토니아로 가는데요. 그곳에서 큰 부상을 입고 숨어있던 에스토니아인 슈납스를 발견하고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주는 오다. 둘은 사랑의 감정을 키워가지만 시대의 불행은 이들의 순조로운 사랑의 여정을 방해하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 폴 다이어리. 독일의 여류 시인 오다 셰이퍼가 쓴 다이어리를 바탕으로 운명적인 사랑을 섬세하게 담아냈습니다. 어두운 시대적 배경에서 펼쳐지는 오다와 슈납스의 아픈 사랑이 가슴 시리게 다가오는데요. 주인공을 맡은 폴라 비아와 탐베 토이스크는 자연스러운 연기로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로 강화합니다. 그 시작으로 시각장애인 전용 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청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내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5만여 명. 지금까지는 장애 성격 구분 없이 종합복지관 형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안내 없는 서비스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경기도가 시각장애인 전용 복지관을 조성했습니다.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자는 의지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문조사하고 그 욕구에 맞게 충족시켜주는 복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활교육과 직업훈련도 가능하고 시각장애 청소년 대상 영재교육 등의 특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점자로 된 책을 맘껏 손으로 읽어내리고 시각장애인에게도 디지털 세상이 열립니다. 이용이 불편한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도 앞두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각 시군과 우리 경기도가 손을 잡고 많은 장애인들이 가까운 곳에 복지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는 앞으로 장애 유형별 그리고 연령별 특화된 맞춤 서비스 방식으로 장애인 복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기능 경진대회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의 열정이 가득했던 현장을 안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9일 안동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2013년 영남권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경북지적장애인 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기능경진대회, 어울림 한마당 등이 진행됐습니다. 본 대회는 데이터 입력과 기기조립, 봉제, 제과제빵 등의 기본 직종과 한지공예와 도예 등 2개의 특화 직종으로 진행됐으며 총 120명의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어려운 점은 저기가 허리를 구부리고 하니까 허리가 좀 아팠어요. 좀 어려웠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더욱더 더 하고 싶어요. 한편 영남권 지적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선보이기 위해 진행된 이날 대회 금상 수상자에게는 오는 9월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안서연입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활사업인데요. 이런 자활사업을 통해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이들이 모여 축제 한마당을 벌였습니다. 경기도청 황나리 기자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자활사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활 한마당이 포천에서 개최됐습니다.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훈련과 취창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엔 총 32개의 자활센터가 있고 4,200여 명의 저소득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으로서 혼자 아기들 키우기 힘들었는데 자활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 창업도 지원받게 돼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돼서 참 좋아요. 이들의 축제인 자활 한마당에선 다양한 놀이로 협동심을 기르고 자활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최승대 행정 2부 지사는 경기도가 자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자활 의지와 일할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일자리를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도움을 주는 능동적 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자활 한마당은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경기GTV 황나리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를 해소해주고자 서울시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300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방안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103명을 채용하는 계획에서 197명 늘린 총 3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복지 업무 장기 근무자에 대한 실적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특수 업무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맞춤형 기본교육을 강화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택시를 탔을 때 가끔 담배 냄새가 배어 있거나 의자에 담뱃재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대전시에서는 이달부터 대전 지역 모든 택시에 금연을 실시합니다. 대전시는 시민 건강보호와 승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관내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8,850대를 금연 택시로 지정했습니다. 시 당국은 택시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울 때는 반드시 차량 밖에서 피우도록 계도 활동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제4회 척수장애인 재활증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대회에는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와 기념식, 유공자 포상, 한마음 큰 잔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안동시 척수장애인협회는 척수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함으로써 척수장애인이 능동적인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실종 장애인을 찾습니다. 이름은 전환호, 현재 54세의 남성으로 2013년 1월 10일 인천시 중구 항동 7가에서 실종됐습니다. 실종 이전에도 서울 양재동에 있는 말죽거리 부근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오임순, 현재 59세의 여성으로 2010년 5월 28일 전남 광주시 광산구 도덕동에서 실종됐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걸을 때 어깨를 숙이고 발을 끌며 혼잣말을 합니다. 실종 장애인 신고는 안전드림, 국번 없이 1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 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얼마 전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 조치했습니다. 사실 공공의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요. 홍 지사의 이번 결정, 지금이라도 정상화 방안을 다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